평생교육 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교육 전문가 이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건강관리 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디지털 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 앱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죠. 디지털 헬스케어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종합 의료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원격 진료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직접 병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 청진기도 좀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어떤 고령 시니어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이런 분들이 PC나 이렇게 모바일 스마트폰 화면으로 의사와 만나서 의료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자기 임산부인데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의사 진료 예약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마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심박수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처방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원격 진료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하고 있고요. 이 시범 기간이 끝나서 성공적으로 원격 진료가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디지털 헬스케어 할 때 이제 건강 진단입니다. 건강 진단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제 판매하는 G탭, G웨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A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박수나 운동량 그리고 또 이렇게 휴대용 혈압 측정기, 당뇨 측정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집에서. 옛날에는 혈압 측정하시려면 병원 가셔가지고 혈압 측정기에 손 넣으시고 펌프질 하신 다음에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휴대용 기기로 갖고 집에서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서 보고 혈압이 괜찮으시구나, 요즘 혈당도 괜찮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두 번째 건강관리, 건강진단 쪽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보시는 게 이제 건강관리 쪽입니다. 이제 진단하고 진료하고 이런 것들 좋아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그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건강관리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PC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 3회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건강이 어디가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게 바로 건강관리, 디지털 건강관리입니다. 즉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란 개인 중심, 그러니까 개인 중심의 나의 건강관리 생태계다. 그래서 진료하고 진단받고 그리고 관리까지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좀 볼까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원격 진료 화면입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배가 아픈 또 환자분에게 뭘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스피커를 가지고 이어폰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혹시 혈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이 불편한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어나 임산부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진료 보실 수 있으니까. 즉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은 119 그쵸? 해가지고 응급실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서는 바로 진료도 보실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좀 왜 지금 막 확대되기가 어렵냐 그러면은 한 두어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가 의사와 환자의 분쟁 이슈입니다. 이 분쟁 이슈는 아무래도 의사가 마주보고 이렇게 맥도 짚고 청진기 짚고 하는 것보다는 정밀도나 이런 측정이 정확한 게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진단에 오류가 났을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분쟁이 나면 이거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원격 진료에 대한 것들이 좀 천천히
검증을 하면서 시범 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디스크를 갖고 있다, 당뇨를 갖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그런 정보가 병원에 노출되거나 혹은 그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갔을 때 뭐 회사의 CEO인데 갑자기 디스크가 있다 이러면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천천히 검토를 통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두 번째 건강진단 뭐 이런 것들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차고 이렇게 건강진단 심박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심박수, 혈압, 운동량, 행동 반경까지 쭉 한번 측정하는 이런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되게 좋겠죠. 그래서 혹시 치매라도 있고 그러신 분들은 행동 반경 항상 걱정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어디에 계시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 진료 아까 보셨을 때 그런 진료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되죠. 근데 이것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슈인데요. 내가 어딜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싫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당연히 개인정보 공유와 활용에 대한 동의, 승인을 하시더라도 그게 특정인이지만 그 밖으로 나갔을 때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보안들이 좀 확실히 또 정립되고 또 이렇게 보호되어야 그래야지 이 기기를 쓰고 의료기기, 의료 진단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인데요. 건강관리 이런 짐볼 집에 하나쯤 갖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뭐 아령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령도 집에서 하고 이러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이 관리 쪽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짐이나 이런 오늘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가기 어려우시니까 이런 분들이 집에서 모바일이나 스마트 이런 PC를 가지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처음에 체력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떤 운동을 하고 싶고 내 근력이나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내 나이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상인지 중지 한지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운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허리가 막 아파서 허리 운동하고 싶은데 막 한 번에 막 30개 뭐 윗몸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개인 진단을 하고 운동 서비스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운동한 데이터가 전부 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쌓이는 걸 가지고 내가 월수금 3일 운동하기로 했는데 하루 빠졌다. 그러면 수요일 날 빠졌어요. 그러면 알죠. 그래서 알람이 옵니다. 카톡 같은 걸로 띵동 옵니다. 그래서 어르신 수요일 날 운동 안 하셨는데 지금 들어오셔서 15분만 운동하세요. 이런 알람이 뜨고 그런 것들로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이 건강관리 요 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 앱,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요, 메모핏이라는 건강관리 앱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 전에 좀 여러 가지 좀 건강관리 앱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앱이 가장 적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모핏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희가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모핏을 사용하시려면요, 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 있는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앱스토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창에 이제 메모핏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럼 메모핏 이렇게 치게 되면 맨 위에 메모핏 시니어 홈트 이렇게 뜨시죠. 홈 트레이닝 약자로. 그래서 그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치하겠느냐 이렇게 녹색 버튼이 뜨죠. 이럴 때 설치 눌러줍니다. 그럼 대기 중 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 이런 앱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되죠. 그래서 설치 중 벌써 떴고 잠시 후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여기 열기 버튼이 녹색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활성화될 때 지금 벌써 됐네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기에서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고 하면 메모핏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액세스를 허용하겠냐, 사진 미디어 이런 건 과감하게 허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이 대기업에서 개인정보 법률, 법규에 맞게 다 한 거니까 앱을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허용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 창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 가지 로그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메모핏 아이디로, 그다음에 카카오톡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근데 카카오톡하고 네이버는 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연동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처음서부터 하는 거니까 회원 가입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회원 가입을 넣어줍니다. 회원 가입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서비스 약관 동의하시냐 해서 다 동의한다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사용자 아이디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걸로 넣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 아이디 넣고요. 일단 이메일 주소 넣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똑같이 이메일 주소 넣겠습니다. 전 네이버 메일 쓰니까 이렇게 하고, 별명 제가 뭐 가끔 이제 뭐 이서방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저희 장모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서방으로 하고요. 비밀번호는 좀 보안이 좀 좋은 거,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통 6자리 이상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이 좀 되는 제 6자리 이상 비밀번호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죠. 비밀번호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해서 이제 다 됐죠. 정보 갖고 회원가입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에 대한 것들의 앱 사용 권한 안내하면서 확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감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서방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앱이 시작이 됐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네요. 그래서 트렌디한 시니어라면 기억해야 할 뭐 꼰대 탈출법, 뭐 시니어 신조어, 혹시 나도 치매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건강관리에 대한 거니까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체력 테스트를 지금 진행해 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요. 건강관리 앱이라고 해도 개인의 건강 수준에 따라서 이 건강관리를 하는 앱을 동영상을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갑자기 뭐 한 번에 뭐 30초 동안 10개 해라 이러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좀 운동을 하는데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럼 체력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테스트 시작하기 누르면은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넣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시청자분 평균 정보 정도에 맞게 제가 입력할게요. 저는 남성이고요. 1955년 5월 19일생이에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키 165, 그리고 뭐 달리다 그러면은 다르게 넣을 수도 있겠죠. 뭐 160, 뭐 8이다. 확인 누르시고 몸무게 65고. 일단 건강 관련 정보 해가지고 내가 혹시 불편한 곳이 있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조금 높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체크해 주시고 강화하고 싶은 것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치매 예방 이쪽에 관심 많고요. 그다음 심폐지구력, 지하철 오르고 내릴 때 층계 조금 숨차고 그다음에 하체 근력도 좀 강화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체크되실 수 있도록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체력 테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체력 테스트 이거는 좀 반드시 하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영상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운동들 좀 고강도 운동들도 있는데 하시다가 다치면 안 되시니까 체력 테스트 분명히 하시고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 하시는 거 제가 안전 때문에 그리고 건강 관리 때문에 좀 제가 제안 드리고요. 앉았다 일어나기 제가 하나씩 볼 텐데 한번 보죠. 전반적으로 앉았다 일어나기부터 반환점 돌기까지 한 5분, 10분 정도 되고요. 차례대로 다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체력 테스트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시작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메모핏 해가지고서는 앉았다 일어나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앉았다 일어나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두 손을 올리시고 앞으로 하신 다음에 정면을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요거를 갖다가 30초 정도 하시면서 몇 회 할 수 있나 보는 거죠.
그럼 자,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준비하거든. 하나, 둘, 셋, 시작하게 됐죠. 그럼 30초 동안 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죠. 보통 뭐 10개, 뭐 20개 요 정도는 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낮다. 그러면은 하체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은 짧습니다.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하게 되고요. 30초 딱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회 했는지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뭐 12회다. 그럼 12회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들어가죠. 한 손으로 아령 들기. 제가 이렇게 아령을 갖고 왔는데 집에 이런 거 있으시면 이걸로 하시고요. 없으면은 페트병 있죠. 물 이렇게 해서 500ml 거기에다 물 넣으셔가지고 페트병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들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30초 동안 몇 개 할 수 있는지 요것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너무 빨리 하려고 많이 하시려고 빨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가 하실 수 있는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었다, 내렸다. 요것도 30초 동안 몇 회 정도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요것도 뭐 한 10회, 한 15회 요 정도가 보통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좀 힘들다 내가 하는데 그러면은 팔 근육 운동 많이 하셔야겠죠. 뭐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셔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가정일이. 그래서 아령을 든 횟수를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요거는 지금 0에서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회 요 점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체 숙이기라고 있는데 요건 유연성 테스트예요. 그래서 상체를 얼마나 쭉 숙여가지고 내려갈 수 있느냐. 지금 화면 보시면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무릎 위에 손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발을 쭉 펴신 다음에 발가락을 위로 올리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쭉쭉 내려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손하고 요 발, 요 엄지발가락 요 사이가 몇 센치 떨어져 있는지. 어떤 분들은 발가락에 딱 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발 바꿔서 쭉 해가지고서는 또 왼쪽 발도 하죠. 쭉 해가지고 발가락 끝까지 가보고 닿는 분들은 굉장히 유연하신 거고 안 닿으시는 분들은 대략 눈짐작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갖고 재시는 거 아니고요. 뭐 자로 재셔도 되지만 눈짐작으로 그냥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거리가 있는지 내 손끝하고 그 다음에 요 발끝하고 있는지 그거를 재시는 겁니다. 쭉쭉 힘을 줘서 하시다 보면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측정해 보시고 한 10cm 정도는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다른 발 또 한번 보시면서 쭉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몇 센치 떨어졌을까? 여기는 좀 더 유연한데 여기는 뭐 한 5cm 정도 차이 나는구나. 그럼 평균 한 7cm 정도, 7.5cm 정도 차이 나겠네. 이렇게 되시면 요거에 대한 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cm 떨어졌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12cm 붙어 있네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나는 한 15cm, 한 7cm, 8cm 요 정도 차이 났다. 그러면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 테스트 4번이 뭐가 있냐면은 등 뒤로 손끝 닿기. 요거 쉽지 않죠?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에 왼손을 가지고 쭉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을 가지고 오른손이 뒤에서 딱 만나는 식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계속 스트레칭 하다 보면 손끝이 닿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닿는 분들도 계세요. 유연하신 분들은. 하지만 보통은 한 10cm, 15cm 정도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한 손 먼저 하시고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 이렇게 바꿔 가시면서 요 거리를 측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한 몇 센치 정도 떨어졌는지 그게 나오겠죠. 좀 주의하실 점은 좀 나오네요. 손끝을 재는 겁니다. 손끝 해서 중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한번 시도합니다 해서 지금 보시는 거 따라 하시면서 하시고요. 너무 힘주시면 안 돼요. 너무 힘주시면 근육 놀랍니다. 놀라시기도 하고 또 다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괜히 또 약국 가서 파스 바르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저렇게 올리시고 쭉 뻗어 보시고 그 안에서 중지 사이에 몇 센치 차이 나는지
오른쪽, 왼쪽 먼저 하시고, 그다음 왼쪽, 오른쪽 한 다음에 얼마나 하시는지. 그럼 보통 이제 마이너스 하시는 분들 서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한 2cm, 3cm 차이 난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력 테스트 그 다음 2분 동안 제자리 걷기. 이거는 제자리 걷는 건데요. 요것도 이렇게 매트가 있으시면 좋고요. 매트 없으시면 그냥 마루에서 하시면 됩니다. 방에서. 그래서 2분 동안, 이건 좀 길어요. 2분 동안 저렇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릎 저렇게 직각으로 쭉쭉 올라오면서 하고 손도 거기에 맞게 흔들면서 2분 동안 얼마나 하는지 2분 동안 측정을 하게 됩니다. 준비 땅 해서 시작하죠. 그래서 2분 동안 걷습니다. 쭉쭉 올리면서 무릎도 올려보고 쭉쭉 올리면서 무릎도 올려보고 그러면서 2분 동안 걷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지금 걷는 것들이 제자리에서 걷는 게 균형 밸런스도 좀 있고 그다음에 하체 근육 거의 쥐나실 정도로 떨리실 겁니다. 왜냐면은 2분 제자리 걷는다는 게 길 제자리 또 2분 동안 걷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맨날 쓰던 근육이기 때문에 걷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 제자리 걷는 거는 평소에 저희가 안 하던 거다. 그러면 갑자기 하게 되면 허리 아프고 그다음에 여기 허벅지 아프고 종아리까지. 그래서 혹시 쥐가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멈추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2분 동안 걸을 수 있으면 걸어서 몇 개 했구나. 근데 2분 동안 못 걸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 걸었어요. 그러시면은 조금 쉬었다 걷거나 아니면 못 걸은 대로 그냥 쉬면서 입력하셔도 이건 체력 테스트기 때문에 뭐 점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2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그 양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걸어 볼까요? 쭉쭉 팔 올리시면서 그 다음에 또 무릎도 쭉쭉 올리시면서 한번 걸어보죠. 정면 응시하시고요. 그다음 쭉쭉 한번 걸어봅니다. 한 30초 남았죠? 쭉쭉 걸어봅니다. 이제 슬슬 이제 쥐날 것 같이 막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쭉쭉 걷습니다. 발 올리시고 손 흔드시면서 앞에 보시고 걷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쭉쭉 더 걸어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2분 동안 걸어봅니다. 걷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네요. 2분 동안 측정하면서 요 걷는 운동을 저희가 함께 해봅니다. 자, 3, 2, 1 멈추시고요. 몇 회 걸었는지 여기 적어봅니다. 제가 보니까는 저는 2분 동안 한 75회 했어요. 그럼 여기 74에서 82회 사이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체력 테스트네요. 걸어서 반환점 돌기가 있습니다. 걸어서 반환점 돌기는 한 서너 발 정도 앞일까요? 저기 걸을 수 있는데 한 2.44m라고 하는데 저 앞에 뭐 물건을 하나 둡니다. 종이컵도 좋고요. 뭐 집에 있는 아무 물건이라도 좋습니다. 다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두시고 이렇게 반환점을 비디오에서 보는 것처럼 돌아서 앉으시고 또 일어나서 반환점 도시고 이걸 몇 회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조심해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은 15초, 30초 동안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보죠. 또 앉았다가 또 걷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몇 회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딱 끝나면은 이제 몇 회 했어요? 그러면은 소요된 시간을 적어달래요. 그러면은 뭐 하여튼 한 번 하는데 한 6초 정도 됐다. 그럼 여기 해서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체력 테스트가 좀 길긴 했지만 쭉 끝났어요. 한 5분 조금 더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쭉 끝나고 하체 근력은 9급, 상체 근력 7급, 그 다음에 하체 유연성, 상체 유연성, 전신 지구력, 그리고 균형 감각까지 다 나옵니다. 우와, 근데 제가 상체 유연성이 1급이래요. 제가 엄청 잘했나 봐요. 입력할 때.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난 상체는 좋고 하체가 9급이면은 근력이 9급이면 좀 하체 운동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점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공지능이 저에게 맞는 운동을 갖다가 영상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 몇 회 하든지 시간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람 그냥 한 번 오는 거예요. 운동하라고. 그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니까 사용함으로 하고 저는 오전 보통 9시에 운동을 해요. 아침 먹고. 저는 아침 먹고 운동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저는 매일은 못 하겠어요. 그럼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만 하겠다. 그래서 주 3일 권장을 하니까 의사들은 그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춤 운동이라고 나오고 1회차 해서 운동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것들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총 28분이라고 초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운동량이 한 번 하게 되면 28분 동안 하게 되고요. 그 단계는 초급이에요. 아직 초급서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중급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고급. 그래서 운동하기 버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준비 운동 4분, 그 다음에 뭐 쭉 해서 뭐 번갈아 한 발 들기, 메모리 댄스, 마무리 운동까지 해가지고 28분 동안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준비 운동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28분 쭉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가 좀 바쁘다. 내가 뭐 국 끓여야 되거나 친구 전화가 왔다 그러면 잠깐 중단하고 나가시면 이어서 됩니다. 자, 준비 운동 볼까요? 운동하기 누릅니다. 그럼 영상 돌아가면서 준비 운동부터 시작됩니다. 자, 준비 운동 하실 텐데요. 시간은 4분 20초 동안 저렇게 제자리에서 허리에 손 대시고 그 다음에 발 저렇게 뒤꿈치 드시면서 준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몸에 대한 것들 풀고 아까 제자리 걷기 해보셨죠? 제자리 걷기도 해보면서 준비 운동하고 이런 준비 운동을 4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 벽 짚고 일어나기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8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교육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만 여기서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력 측정도 해봤고 나에게 맞는 운동, 맞춤형 운동도 소위 말해서 제안받아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운동 기록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중국집에서 짜장면 이런 거 시켜 드실 때 이런 거 스티커 주시죠. 그래서 이런 거 스티커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잘했을 땐 계획에 맞게 주 3회 잘하셨다 그러면은 응원도 드리고 또 때에 따라선 뭐 상품권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상품도 드린다고 하니까는 그런 것도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음에 또 시니어에게 좀 맞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혹시 나도 치매일까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쭉 보시면은 뭐 치매란 노인 10명 중에 3명이다.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정보 나오고요. 치매 체크리스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 그런데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듣는다. 엄마 그거 내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쭉 한번 체크해 보시고 10문항 이상이 되면 치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좀 권장 받아보시라 상담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병원 가시게 되면은 치매 예방 진단도 있고 처방약도 주시고 하시니까 한번 진단해 보시고 좀 내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한번 먼저 가보시는 게 좋겠죠. 미리 진단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메모핏을 잘 활용하시면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 관리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좋은 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어떤 어려운 또 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이기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더 유익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봬요.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건강하십시오.